터치스크린 패널 종목이 내년의 기대주로 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PC 메이커들의 태블릿 PC 확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HC 등으로 이 물량 수혜가 내년에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오늘은 터치 패널 관련주들 유망한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허준식 해설위원과 김형용 전문가 그리고 차현정 기자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상당히 터치 패널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먼저 그 상승의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현정 기자,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네, 대형 터치패널 시장이 내년부터 크게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대형 터치패널 시장은 오늘 2014년 3조 7천억 원 규모로 연평균 50%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태블릿 PC 세계 시장 점유율을 내년까지 30%로 굳힐 전망입니다. 시장 확대 기대감에 더해 성장성도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요. 미래나노텍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833억 원, 영업이익은 225% 늘어난 1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을 풀 가동 중인 일진 디스플레이는 터치패널 생산 능력 확대 방안을 밝혔습니다. 472억 원을 투자해 신공장을 짓기로 한 겁니다. 이 때문에 터치패널 관련 종목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목표가의 10% 이상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ELK와 미래나노텍 등은 어제도 각각 6.23%, 13.84%나 올랐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도 전날 8%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종목들 오늘도 또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태블릿 PC 출하량 전망이 과연 얼마나 좋길래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해설위원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최근에 나온 자료 따르면 내년도에 이제 글로벌하게 한 2억 대가 판매되면서 올해보다 한 90%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좀 기관마다 집계치는 다릅니다. 어쨌든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IDC랑 이제 현대증권 쪽 견해를 보면 조금 보수적인데요. 내년에 한 1억 6천만 대, 그리고 2014년도에 2억 대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쪽에서도 내년도의 규모는 이제 올해보다 한 64% 늘어난 1억 8천만 대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이 가장 공격적인데요. 내년에 이제 바로 올해보다 한 100% 정도 늘어난 2억 1,100만 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출하가 이제 올해 1억 2천만 대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 MS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1위 애플, 2위 아마존의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12% 정도 MS 차지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이게 한 15%까지 늘어날 것 같고요. 전체 판매 대수로만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다른데요.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올해 한 1,550만 대 정도 팔았던 것이 내년에는 삼성이 3,170만 대 팔면서 판매량으로는 한 100% 정도 급증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올해 나오고 있는 기사들만 봐도 벌써 애플을 따라잡고 있는 삼성전자의 기세가 무섭다, 이런 평가들도 네, 나오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뭐 관련주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관련주들 어떤 것이 있고 최근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 터치 패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터치 스크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터치 패널 관련주 하면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에 이제 터치 스크린 기능이 이제 과거부터 이제 햅틱 이때부터 이제 나왔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나라도 3천만 대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울트라북 같은 경우에 패널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판매량, Q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공급처가 지금 다양하게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P5와 이 Q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만 꼽으면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터치 패널 시장에서 특히 삼성전자의 납품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일진 디스플레이가 있고 SMAC, ELK 이런 종목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캠트로닉스라든지 시노펙스, 디텍 시스템, 터치 칩을 갖다가 하는 멜파스 이런 종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최근에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는 오늘 살짝 또 조정을 받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네요.
흐름은 지금 체크해 보지 말고 나중에 체크해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 이쪽이가 이제 너무 올랐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진 디스플레이는 실적이 계속 ELK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SMAC 이런 쪽보다 일진 디스플레이 실적이 가장 전도 유망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제 떠서 나오면 대다 종목들이 좀 음봉이 나온 경우가 많을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시세가 점점 시가 이후에 약화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막 21선 부근에 오면 다시 또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외의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적이 그래도 따라줘야 됩니다. 주가가 미소 올랐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보면 멜파스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N파동으로 형성하면서 횡보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별로 없지만은 지금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는 좀 눌림목 이후에 그 다음에 멜파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도 공략 포인트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전략을 잠시 후에 또 세워보도록 하고요. 일단 정부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터치스크린 세계 2강에 진입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던데요. 사실 이번 달 초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한정 기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정부가 세계 2대 터치스크린 강국을 목표로 3년 내 터치스크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대형 터치스크린의 상용화를 촉진키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산업학계와 공동으로 터치스크린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겁니다. 핵심 기술과 원천 기술 개발에는 민관 합동으로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원가 비중이 높고 수입 대체가 요구되는 소재와 부품이 집중 R&D 지원 대상입니다. 지경부는 현재 터치 시장이 대부분 중소형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경쟁국에 앞서 대형 터치스크린 시장 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 조기 확보를 전략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대형 터치 모듈 제조 기술을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개발하고 기존 터치 기술은 질감형, 촉감형으로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세계 2강에 진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생각보다 몰랐는데 부품 쪽에 보니까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국산화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좀 담고 있던데 이러한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해설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교실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제 내년에 세종시로 시작해서 2015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대상으로 해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 또 이제 유무선 통합 환경을 구축하는 스마트 교실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근데 전체 투입 예산이 2조 2천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떠올려 보자면 이 스마트 교실은 지금 잠깐 그림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이 전자칠판에다가 이렇게 뭘 쓰면 아이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책상에 앉아서 이 자기 각자의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 예전에 뭐 톰 크루즈가 영화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뭔가 설명하면 아이들은 직접 볼 수 있어서 어떤 시각적인 효과, 학습 능률 면에서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기판 사이즈는 아마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것까지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또 실제 삼성이 이제 작년에 2011년도 10월 달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개성초등학교에 갤럭시 탭 10.1 또 65인치 삼성에서 만든 전자칠판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스쿨을 적용한 바 있었죠. 선정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적용한 바 있었고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지금 업계 얘기 나오는 걸로 보면 12인치 때,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크죠. 스마트 패드로는 좀 큰 사이즈인데 이게 이제 교육용 스마트 패드를 양산하려고 이미 디스플레이랑 부품 업체들한테 오다 들어간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게 플렉서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신종균 사장 이야기로는 네.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플렉서블은 사실 아직 많이 없잖아요. 예, 아직 기술이 안 되나 봅니다. 네. 어쨌든 뭐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로 나온다고 하면
인터플렉스라든지 일진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좀 수혜를 보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아이들이 또 다루려면은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유리보다는 네. 플라스틱 재질이 낫겠죠. 그렇죠. 쉽게 깨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또 네네. 플렉서블 쪽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봤습니다. 그리고 칠판도 예전에는 이렇게 빔 프로젝트 쏘는 거였다면 이젠 터치스크린으로 상당히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제 70인치 때까지 뭐 90인치도 발명 중이라고 하고요. 이런 내용들 또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은 구체화되고 있는 소식들이기 때문에 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돼 있고 그다음에 태블릿 PC를 일부 이제 지금 성장 구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 이제 저렇게 되면 각 학교마다 전 세계적으로 한 4천만 개가 된다 그래요. 교실 수가. 그것을 이제 뭐 뜯어 보니까 근데 뭐 일부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태블릿 PC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보급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각 학교마다 이제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터치 패널이 이제 그렇게 그 태블릿 PC가 그렇게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 외에 추가적인 시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터치 패널 시장이 자꾸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인 좀 관심이 계속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자막에 공이 하나 빠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교실 수가 4천만 개가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만큼 또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만큼이나 신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은정 기자, 경쟁사의 동향이 어떤가요? 네, 내년부터 급성장이 예상되는 터치스크린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대만, 한국, 일본, 중국 간 기술 경쟁이 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터치스크린 산업도 연평균 30% 이상 고성장하고 있지만 핵심 부품 소재는 현재 90% 이상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고기능 제품 위주로 모듈 생산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반면 우리나라는 범용 제품 위주로 시장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투명 전도성 필름, 강화 유리 등 소재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주요 터치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샤프의 경우 일찌감치 전자칠판용으로 70인치 패널을 출시했습니다. 80인치와 90인치대 제품까지 내놓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의 AUO도 55인치와 65인치의 전자칠판 패널 성능을 개선한 신제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용 터치 모듈의 경우 국산 화율이 10%대에 그치고 투명 전도성 필름 등 핵심 부품도 국산 화율이 5% 미만인 상황입니다. 특허 경쟁력에 있어서도 삼성과 LG 등 대기업의 특허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중소기업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차 기자가 마지막에 잘 짚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산화율이 5%,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보다 좀 놀라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우리 회사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 건지 평가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태블릿 PC가 이제 아수스에서 60만 원대가 좀 출시가 됐다. 가격으로 또 대만 쪽에서는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는 저게 부분이거든요. 지금 기자가 말한 게 어디 자료죠? 혹시 출처가 왔나요? 차현준 기자가 취재를 했겠죠. 예. 취재하실 때는 출처를 꼭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산화율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네, 이것이 궁금한 거군요. 공신력 있는 기관 것인지를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그 국산화율이 낮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가 이게 이제 터치 패널이 성장하면서 삼성 쪽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될 것이냐, 저는 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인데, 일단은 그 전자 내 태블릿 PC 터치 패널 점유율을 보면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가 가장 높습니다. 아까 전문가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가장 많이 들어가죠. 일진 실적도 디스플레이가. 좋고요. 그렇죠. 예, 주가가 말해주고 있고요. 한 36% 정도 나오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맥 정도이고, 뭐 이 종목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휴대용 기기는 이제 앞으로
무게가 중요할 텐데 플렉서블 쪽에서는 국내 업체가 기술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차현정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기초 소재 같은 것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써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기술력 부분에서는 결코 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신 사장이 최근에 IR 하면서 왜 갤럭시 4에 플렉시블이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얼버무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쟁사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뭐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디스플레이도 훨씬 더 이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기기라든지 이런 모양 자체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더군다나 이제 뭐 유리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은 플라스틱 쪽으로요. 그래서 간다고 그러면 아마 계속해서 일진이라든지 또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인터플렉스는 좀 유망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은 유망하다. 그러니까 기술력 면에서는 네. 딸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경쟁사 대비 뒤지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전문가님. 그래도 또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도 지적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이제 시장이 앞으로 이제 더 커질 수 있다 하면 주가라는 건 이제 미래 기대값까지 반영을 해서 이제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제가 볼 적에는 최소한 이 터치 패널 시장이 50% 이상 급성장을 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된다면 결국에는 그 관련주들도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SM이라는 종목이 실적이 한 반토막 나가지고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추정치보다 반토막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터치 스크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수반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주가의 상승세는 충분하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이제 종목에 따라 좀 틀린데요. 대부분 보면 지금 10배 중반에서 지금 20배 후반까지 지금 대부분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로는 상당히 좀 올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밸류에이션만 보면 지금 현재 실적 기준으로 보면 매수하기가 좀 힘들지만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시장이 이 패널 시장이 자꾸 커지게 되면 그것을 주가는 미리서 좀 반영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하락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실 이 3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지금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 실적이 그래도 가시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일진 디스플레이하고 멜파스 정도가 아니겠느냐. 주가의 위치랑 좀 감안해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전문가님은 일진 디스플레이나 멜파스가 가장 좋다고 보시네요. 해설위원님은 어떤 종목이 좀 공략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저는 조금 다른데요. 네. 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좀 해봤는데 일단 수익성 대비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제 추천 나온 멜파스는 좀 제외를 하고 싶어요. 좀 비싸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랑 S맥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올라갈 룸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갤럭시 시리즈 관련해서 종목군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요. 이라이콤 같이 이제 BLU 하는 쪽들은 그러니까 백라이트 유니에 들어가는 쪽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라이콤도 한 18,000원 이상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추가적으로 흔들린다 그러면 매수가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블루의 백라이트 유니에 들어가는 프리즘 시트 만드는 LMS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아직 올라갈 룸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렉스컴이 요즘 아주 이야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12,000원대부터 사실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종목인데 네. 플렉스컴은 사실은 이제 그 실제로 TPS가 더 확장되고 하면 이 펜 기능이 이제 추가되면서 나오는 제품 라인업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아요. FPCB 관련해서도 그런 모멘텀이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이제 베트남 증설을 들어가면서 22억 달러 투자를 하는데 이 모멘텀 관련해서도 유일하게 따라 들어간 업체이기 때문에 플렉스컴은 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플렉스컴 시총이 2,300억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한 2,800억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배터리라든지 뭐 카메라 모듈 쪽 이런 쪽들은 계속 좀 갤럭시 시리즈 연동된 제품군 만들고 있는 쪽들은
이 부품사들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네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플렉스컴 그리고 백라이트 유닉 관련주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좀 추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갤럭시 4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만은 계속 시도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대성이나 안전성 측면에서도 뛰어나다고 하고요. 네. 정관용 혹시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깜짝 놀랐는데 싱가포르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가 벌써부터 터치 패널이 적용돼 있다고 그래요. 해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숫자를 누르면은 비밀번호도 교체가 가능하고 잔액이 얼마 있는지도 볼 수 있고 어쨌든 계속해서 그렇게 얇고 가볍고 휴대성 있는 쪽으로 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두는 게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에 보면은 이제 DJI라든지 잉크테크 또 아이컴포넌트, 상보, DSK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시장이 아직 상용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애플을 결정적으로 하드웨어 쪽에서 압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그쪽에서 보급형으로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신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창작한 그런 제품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은 좀 안 좋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까도 이제 기초 소재 쪽에 터치 스크린 쪽에서 보면 기초 소재가 좀 우리나라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패널 만드는 회사는 많은데 이 기초 소재에서 보면 잉크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도 지금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용 잉크가 노트북 같은 데도 이제 터치 패널 기능을 장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윈도우 8 출시하면서 그러면은 이 전국용 잉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잉크테크라는 회사가 지금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2분기에 적자가 났는데 그 키코 손실 떨어내느라고 이게 적자가 난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꾸준히 본업에 있어서 꾸준히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잉크테크하고 상보 정도가 지금 관심권이 아니겠느냐. 상보 같은 경우는 옥사이드 디스플레이 외에도 지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 현재 뭐 말이 이제 관심 테마로 좀 묶여 있는 것이지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는 잉크테크하고 상보 정도가 지금 매출이 실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 쳐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해설위원님도 관심주 있으신지 짧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대형사 내에서는 뭐 삼성전자랑 SDI 추천하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일모직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진 디스플레이랑 인터플렉스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터치 패널 이젠 태블릿이다 이런 주제로 함께 토론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